안녕하세요. 자, 지금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게 보면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인도에서 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인생이 한 100년으로 봐가지고 25년씩 나누어서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참고해서 보니까 25년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 30년으로 늘려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학습기가 1단계 학습기가 약 30살까지 공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30살까지. 그 다음에 30살부터 60까지가 2단계. 2단계로 보고 60에서 90까지 3단계, 그 다음에 90 이후에서부터 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현대 사회에서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생은 60부터다, 뭐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저는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이제 올해로 이제 60, 우리나라는 60일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제2의 인생 단계에 접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고, 그렇다면은 이게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뭐냐면 제1단계 학습기에 대해서 제가 30살까지의 그 이야기를, 제 개인 인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제2단계 2단계를 인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죽이라고 합니다. 가죽이.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집안을 이제 집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양육을 하고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보는 거죠. 저는 그 기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를 키우고 거기에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반드시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인도에서는 가죽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경제 활동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기는 30살부터 60까지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온 지금 2단계까지는 마친 것 같아요. 이제 3단계를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2단계까지 마친 지금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났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보면은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그런 시간을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지나가 버렸는데 아직 어린이나 청소년은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학습기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시간을 다 흘려보낸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아기에서부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경제활동기를 거친 다음에 노년을 거쳐서 나중에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인생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보면은 1단계 끝났고 2단계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반을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을 반은 살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는 제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가 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길은 흘러간 거예요. 이미 지나기 때문에 제가 되돌아가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있는 그대로, 이미 흘러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을 가서 고치겠다고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거는 정말 무의미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길만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적이나 현인들, 성인들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사 대천명 세웅지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이런 그 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지나간 과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가 한 인간으로서 최선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뭐 잘된 결과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리고 행복 같은 그 기억으로, 이렇게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과거라면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지나간 것을 후회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후회를 해본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가지고 후회를 하고 과거에 대해서 탓하고,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막 이런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고 주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능하면은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과거였다, 아름다운 과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자꾸 생각하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만이 해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제 2단계의 가주기, 경제활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그러니까 1991년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그때 나이가 우리나라에 28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1년, 92년, 93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1990년 10월 달쯤에 직장이 이제 졸업하기 한 4개월 전에 결정이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가는 길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삼양사 의학연구소에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학습계에서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간 길이 있지만, 지금 온 길이 있지만 못 가본 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미련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서 그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생각하지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국방과학연구소로 가느냐 의학연구소로 가느냐, 그래서 저는 그 꿈이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제 마늘을 팔았기 때문에 마늘을 잘 팔기 위해서는 뭐 마늘에 좋은 성분이 있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겠다 그래가지고 화학을 선택했고 유기화학을 전공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미 마늘의 성분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 기간 동안에 저희 인생의 행로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신약 개발로 꿈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서 신약 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설정했던 거죠. 그런 이제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만약에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이 의학연구소가 있을 때 제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건데 거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신약을 개발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의학연구소의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가면 아마 독가스라든지 어떤 화학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을지 몰라요. 그 길은 가끔 생각을 해보지만, 내가 만약 그 길을 갔다 그러면은 좀 더 다른 인생의 행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신약을 개발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의학연구소로 가게 되는 거죠. 1990년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가서 그 뭐냐면, 신입사원 교육도 받고, 뭐, 일본어 교육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고 그래서, 93년에, 이제 거기서 있다가 1993년, 10월 달인가, 그때 이제 일본에 연수를 1년간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일본 스쿠바 공업기술원, 그러니까 정부 스쿠바 연구단위가 있는데 거기 공업기술원, 정부의 연구소입니다. 공업기술원이라는 데 공업기술원이 이제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그 중에 생명공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메이 겐큐쇼, 이제 그 일본의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연구소에 가서 1년간 연수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저번 시간에 언뜻 이야기했는데, 뭐,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뭐, 그리고 인도, 이런 나라에서 온 포스닥, 박사 후과정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 직장이 결정된 건 아니고, 박사 후과정을 받는,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일본어도 같이 배우고, 뭐 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데, 다릅니다. 역시 선진국의 젊은이들은 의식이 달라요. 뭐냐면은 주 5일제, 자기 나라는 주 5일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6일을 근무하는 상황이었고, 93년도에. 근데 이 친구들은 주 5일제에다가,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만 되면은 어디 놀러 갈 계획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삶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선진국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저도 일본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스쿠바에 갔던 거죠. 근데 그렇지만 유럽 친구들은 여행을 좀 자주 다니고, 일본 친구들도 여행을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진국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부러워하는데, 어느 날 뭐 그 후지산을 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후지산을 가는 계획을 세워서 나한테 이제 가겠느냐고 물어봐가지고, 나도 가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나는 그냥 몸만, 돈과 시간만 투자한 거죠. 그래서 따라갔는데, 동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시지읍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지읍과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중턱까지 뭐냐면 후지산 중턱이 한 2,400m 되나?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택시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약 1,700m, 한 2,000m 이상, 1,700m 정도를 3,774m니까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라이터를 이제 후레쉬를 붙이면서 이제 가는데, 어느새부터 이제 숲이 사라지면서 딱 보니까, 구름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3,000만 미터 이상 아래로 가니까 구름이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항상 달은 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밤에 어둡고 그런 것은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달 아래쪽에 구름이 있어서 가리니까 우리가 어두운 거지, 구름 위쪽에 가니까 달은 항상 떠 있고 밝은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지산을 올라가 보니까, 구름이 저기 뭐냐면은 3,000m 아래쪽에 2,000m에서 한 2,700m 되는데 그 아래에 다 깔려 있고, 그 위에는 구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맑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후레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쭉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쌀쌀하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지오카 아래쪽에서는 35도 한여름 날씨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후지산 3,774m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5도씨 정도 가지고 쌀쌀한 날씨예요. 가을 날씨예요. 그래서 긴팔을 입고 그 일출이 있는 그 일출이 해가 뜰 무렵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유럽 친구들이 계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하다. 여행을 자주 해서 그런지 이 여행 계획 일정이 굉장히 시간별로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가기만 했는데, 놀랍다. 이게 하여튼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 계획대로 딱딱딱 가는 걸 보면서, 여행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가 보다. 굉장히 그 놀라운 그 여행 일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느끼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 친구들은 그게 일상화돼 있는 거죠.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부럽긴 하다. 근데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했고 유럽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나라로 우뚝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 한 30년, 그러니까 제 2단계 인생, 거주기, 그 거주기, 경제활동기에 30년, 그러니까 1993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약 30년 정도를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 모습을 보면은 저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그러면은 정말 환경이 깨끗해졌고 많은 것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도 굉장히 흐뭇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제가 93년에 일본에 가서 본 모습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깨끗하고 선진국에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했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직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게 됐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뭐로 설명해야 되나?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온 1960, 70년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저번에 그 학습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 옷도 그냥 허름하게 뭐 추리닝 정도나 입고 뭐 파카 같은 건 뭐 오리털 이런 건 상상을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랜드로바를 신다든지 뭐 이렇게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무신을 신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좋은 신발입니다.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을 수가 이 행복이 아닐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옷도 정말 따뜻한 옷과 좋은 옷을 굉장히 많이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에 얼마나 힘든 과정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고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물질적으로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탄같이 아주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인데도 뭐냐면은 굉장히 버스도 안 다니고 뭐 하루 종일 한 대도 안 다니고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 오면 다시 집에 가가지고 다음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저 친구들은 불행할 것 같은데 근데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상대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왜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자꾸 들어보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해도 먹고 살만한 수준까지는 행복해지는데 먹고 살만한 정도를 넘어선 물질적인 풍요는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거기는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뭐냐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욕심, 욕망, 그렇죠? 탐욕 이런 것이 적어야만이 얻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게 적어야만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너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분수로 따지면 분모 부분을 줄이고 분자 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분모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은 마음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활동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무척 많이 물질적으로 발전했는데, 남은 인생은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희망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유튜브 여행 이렇게 보면은 여행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돌아다니는데 영어를 쓰는데 모든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들은 느끼는데 정작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 안에서만 자꾸 비교를 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깨우치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든 생활을 거쳐왔기 때문에 저는 마음적으로 항상 지금도 행복합니다.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고 뭐를 해도 행복해요. 신발을 신어도 행복하고. 왜냐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 그 힘들었던 시절이 제 머릿속에는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현재 저의 삶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모 부분이 굉장히 작은 거죠. 제가 원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자 부분은 굉장히 큰 거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친구들한테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서 선진국 사람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친구들을 다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부럽지 않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매우 잘 사는 나라로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다시 만날 수가 없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냥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을 두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일시적으로 집값이 비싸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집을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반대급부적으로 굉장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불행을 심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근로로 해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암울한 세계 생각해보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집값이 빨리 내려가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소득을 얻어서 집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고 교육도 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전문가분께서 말하더라고요. 옛날에 일본에서 1988년도인가 그때쯤 돼서 동경에 부동산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동경을 팔면은 미국을 4개를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경 시내 하나를 팔면은 미국 4개를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동경 팔아서 미국 4개를 사는 게 맞죠? 그렇지만 동경을 판다고 해서 미국 4개를 살 수 있습니까? 전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나라 안에서 이야기지 밖에 가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뭐 동경 팔아서 미국 4개를 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나라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 넘어가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뭐 집값이 오르고 뭐 부동산이 얼마고 백날 이야기해 분들 이걸 팔아가지고 미국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는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그래서 일본이 많이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는 동경을 팔고 일본을 다 팔아도 미국을 살 수 없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정상화됐듯이 우리 한국도 아마 아주 정상적인 사회로 갈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이 완전히 꺼지고 다시 집값이 완전히 내려가서 젊은이들이 소득을 취해서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 전에 그젠가 이렇게 제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 일본에 어디 가면은 100엔짜리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100엔을 받는 집이 있는데 100엔이라는 거예요. 100엔. 100엔을 받고 그러니까 공짜로 줄 수 있는데 100엔을 받는 것을 그냥 받는 거죠. 그냥 우리 100원, 1000원 주고 집을 사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 한국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옵니다. 이런 시간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옵니다. 뭐 푸시킨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푸시킨에 삶이 그대로 숨을지라도 서러워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우리 오고야 말리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침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물질적으로 많이 잘 발전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경제활동기를 잘 보내준다고 하면은 저처럼 경제활동기를 30년을 잘 보내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좋은 희망, 행복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십시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제 3단계, 오늘 지금 2단계 지금 이야기했고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2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활동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경제활동기에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공부를 1년간 연수를 받은 것은 뭐냐면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하면은 그 회사에서 3년이 지나면 자유로운 그 회사를 떠날 수도 있고 제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 기간이 3년인 거죠. 그렇지만 1년간 연수를 받게 되면은 다시 1년 연수를 받으면 3년간 다시 의무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3년에서 94년 1년간 연수를 받는 대신에 회사에서 보내주는 시간에 의무가 3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94년에서 와가지고 97년, 그러니까 97년 말까지 의무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98년.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이 생활을 하는데 잘 갔어요. 근데 97년 말쯤 돼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갑자기 모라토리움을 선언되면서 IMF가 와버린 거예요. IMF가 오니까 각 기업들이 막 대우그룹이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그때 우리 그 회사의 연구소도 사업 검토를 다시 하면서 리스크가 큰 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추진하기로 한 신약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97년 말 98년 초에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저희 꿈은
신약을 개발해서 인생을 한번 거기에, 내 인생을 한번 거기에 바쳐보겠다. 그런 생각을, 열정을 바쳐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신약 개발을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소에 있으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한 개인의 희망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 큰 집단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겪게 됐어요. 그동안까지는 앞에서는 계속 제가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나. 왜냐하면은 제가 뭐냐면은 유기화학을 전공하고 화학을 전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그 나름대로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일본에 1년 연수도 받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그런 현실이 돼버리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연구소에서 뭐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이제 먼저 연구소에 있던 분이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에 가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와서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서 이미 꿈이 무너졌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계속 가본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서 그러면은 이 사회에 직접 기여는 못한다고 해도 화학이라는 것을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이 화학을 하는 훌륭한 학생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으로도 간접 기여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교육기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원래 이제 서울대 사범대학의 화학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교사 자격증이 있었지만 교사로 가지 않고 연구를 이제 꿈을 키웠었는데, 다시 어떻게 되다 보니까 교육 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교사 자격증이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999년, 그러니까 99년 1월 달부터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99년 1월 4일부터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올림피아드가 있고, 그래서 화학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일반화학도 하고 유기화학도 하고 막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지 천재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학 교육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시험도 국제대회 가서 아주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기의 학생 중에 한 학생은 뭐냐면 국제대회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저는 지도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그 학생이 원하면은 서울대 의대가 됐든 성균관 의대가 됐든 어떤 의대든지 선택해서 지원만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온 목적이 화학이라는 분야를 뭐냐면 간접 기여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의대를 가능한 한 가지 말고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 학생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무척 흐뭇합니다. 나중에 그 학생이 후회를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후회할지는 모르지만 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선택을 해준 그 학생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화학과에 갔다가 나중에 비전트립 미국에 가보니까
보스턴에 가보니까 하버드대의 박사과정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쯤 이제 거의 졸업할 때가 학위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그 학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화학 발전을 위해서 많이 그리고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제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에서 그 선택을 해준 그 학생에게 무한하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결혼하는 날 제가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는 무한한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이 묻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가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열심히 해서 기여를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목표했던 그런 삶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바라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지, 열심히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저는 정말 신약 개발하는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그 학생을 통해서 그런 이 젊은이를 통해서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간접 기여를 하고 그래서 그 자체로서 인생에서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도 10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또 열심히 해서 지금 화학을 하고 있고 이 올림피아드가 있을 때는 상당히 화학을 이렇게 전공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올림피아드 분위기가 죽으면서 일반 학교로 간 거예요. 뭐냐면 일반 학교로 가면서 화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도 없고 그냥 밋밋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는 그 이후로는 화학 교육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보람이 있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내가 도대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삶에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2021년 10월 달에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뭐냐면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했지만 저는 사실 해임을 이제 처분을 받는 거 이상으로 저는 사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제가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 상황이 더 행복합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한번 재미있게 멋있게 살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보람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람찬 일 있고 그리고 지금 2022년 1월 14일부터 동영상에 계속 띄우는 여기에 보면은 근육풀기 건강법을 제가 2019년 5월 달에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놀라운 발견입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굉장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계속 3년 이상을 지금 건강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정말 놀라운 결과를 다 얻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에 다 띄워놨는데 이 동영상을 많이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해요. 그래서 근육풀기 건강법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을 운이 좋은 거죠. 저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람이 있는 거죠.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또 다시 뭐냐면 대단한 운이 찾아온 거죠. 정말 대단한 운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운이 엄청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산 건 아니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항상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이 밑바탕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운이 좋다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것은
도박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박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서 어떤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운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운이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삶을 살았던 분도 굉장히 저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거고, 결과를 못 얻었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그 자체에 뭐냐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민주사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 22년 동안 교육 분야에 있었어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갈 겁니다. 정말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동안에는 뭐냐면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살아야 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실하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저 개인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한테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행복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윤항기 가수가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지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에요. 내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한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합니다. 순간순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루 3끼를 먹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 2단계도 무척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항상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2단계도 저는 무척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도 학습기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요. 2단계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단계의 임석이, 그렇죠? 뭐냐면은 삶의 생활 정리기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어요. 생활 정리기하고, 그 다음에 유행기 마지막 4단계는 삶의 정리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앞으로 저의 인생은 인생 3단계 임석이 뭐냐면은 임석이면서 생활 정리기. 앞에 이제 경제 활동기는 이제 경제 활동을 했는데, 경제 활동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이 2단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일들을 훌륭히 잘 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떠나고, 저는 이제는 3단계를 떠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일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 어린 학생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경쟁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나이 든 사람들이 침범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자꾸 생각해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도. 제가 이제 나이 든 입장이 이제 60 넘어가서 이제 제 3단계에 가는데, 저는 그런 인생을 살 겁니다.
제가 뭐냐면 힘 닿는 데까지, 건강이 허락하고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어린 학생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 계획입니다. 저는 정말 지나간 60년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긴 했는데 못 가본 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보지 못한 길들, 선택의 순간에 이렇게 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왔는데 그 제가 가보지 못한 길들에 대해서는 가끔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미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것은 가끔 생각할 뿐이지 그거를 오래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간 과거는 나름대로 좋은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서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나이든 우리는 이제 젊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젊은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망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3단계의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마지막까지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돕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뭐냐면 가주기, 경제활동기를 저는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미련이 좀 남기는 하지만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련이 있지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그 길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길도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 삶도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여기 지금 원룸에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 분당으로 가면은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사무실을 내가지고 제가 할 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런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꿈을 가지고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사회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2단계, 제 인생 이야기 2단계의 가주기, 경제 활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미 다 지나간 얘기예요. 젊은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 자, 제가 항상 구호를 외치는 게 있는데 그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